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야구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각 팀들은 어떤 경기들을 벌여왔는지 그 상황들 팀별로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각 팀별 상황 결과에 따른 순위 그래프별로 또 역시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팀별 지표들 그리고 선수들별로 지표들 성적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징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키워드를 하나 선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어떤 매치업들이 기대되는지 그 매치업까지 살펴보면서 이번 주간 야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이번 주 팀들은 어떤 결과를 벌였을까요? 짜잔! 나타났어요. 자, 각 팀의 이번 주 마진을 보니까요. 좀 특징적인 게 이번 주 마진, 제로 마진인 팀이 4팀이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 잘한 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가장 특징적인 팀, 여기 있네요. 삼성 라이온즈. 패, 빵. 승리 6. 와, 이번 주 6경기를 전부 쓸어 담았어요. 와, 정말 대단한 결과를 벌였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초에 1위까지도 갔었죠. 막 7연승까지 했나요? 뭐 엄청나게 쫙 늘어났다가 그 다음에 또 연패에 빠지게 됐죠. 쫙 빠졌다가 근데 이번에 와, 또 연승 시작입니다. 아직 연승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살펴볼 만하고요. 특히나 구자욱은 돌아왔는데 아직 김영우 같은 선수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비어있는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김재윤 선수가 각성했습니다. 사실 뒷문이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왜 갑자기 이렇게 잘하죠? 구위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세이브들 완벽한 세이브를 하기 시작했죠. 이 상태가 어디까지 계속 갈지 한번 지켜볼 만하네요. 자, 이번 주에 유의한 플러스 마진 한화 이글스입니다. 자, 한화 이글스 지난주까지 제가 이 한화 이글스 팀의 성적을 얘기할 때 어떡하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이 팀은 기아를 맞아서 위닝, 특히나 주말에 LG를 맞아서 위닝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한화 이글스는 지금 전력이 솔직히 불안한 게 맞아요. 선발 투수가 대체 선발이 엄청나죠. 보통 5선발 이렇게 돌아갈 때 간혹 다섯 번째 선발을 대체 선발로 한다던가 많아야 두 명 이렇게 하는데 이 팀은 지금 두 명 빼고는 전부 대체 선발입니다.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선발은 두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쵸? 왕앤청하고 유현진 이 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이런 성적을 거뒀어요. 와, 특히 타력이 굉장히 세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이글스의 반등 신호탄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어떤 운인 요소인가?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제는 이거 희한하게 플러스 마진을 플러스로 이렇게 마진을 기록한 팀이 이번 주는 두 팀밖에 없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잘했다 싶은 팀들이 이제는 0이네요. 제로 마진. 제로 마진 팀, 4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기아 타이거즈. 한화에게 주중에 루징을 거뒀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말에 롯데를 맞이해서는 위닝을 거두어서 0을 유지를 했어요. 자, 기아 같은 경우 중위권이잖아요. 지금 중위권에서 굉장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였는데 이번 주에는 버티는데 성공을 했다. 특히나 롯데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보면
플러스 4 제일 잘한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 롯데의 기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질까 싶었는데 롯데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주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아가 롯데를 맞이해서 굉장히 선전하고 잘했다는 얘기죠. 기세가 좋았던 팀을 만나서 오히려 위닝을 거뒀다. 나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보여지고요. 자, LG 트윈스. 사실 이 LG 트윈스를 이번 주에 기대하기로는 음 맞은 채로 이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까지 한화 이글스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한화를 만나죠. 그리고 주중에는 두산을 만났는데 두산은 사실 지난주 기세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지만 요 두산만 잘 어떻게 헤쳐나간다면 주말에는 괜찮을 것 같다. 특히나 한화는 대체 선발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매치업, 이 선발 투수 매치업을 봤을 때는 LG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와, 한화에게 루징이에요. 주중에 두산에게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했다라는 게 위닝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맨 마지막 한 경기도 이길 수 있었죠. 그런데 답답한 타선, 고구마 타선으로 인해서 그냥 위닝 정도를 거뒀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한화의 와의 주말 대전에 이 LG 트윈스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한꺼번에 좀 쫙 터져버린 그런 경기를 치렀습니다. 특히 타선이 너무 약해요, 지금. 타선이 문보경 4번 타자가 빠졌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잘 버텨왔던 뭐 천성우, 뭐 이재원 이런 선수들 있죠. 그 선수들 근데 신인 선수들 또 몇 년 차 안 된 이제 조금 터지기 시작한 선수들 이런 선수들은 사실 항상성이 부족하잖아요. 이 선수들을 계속 믿을 수는 없죠. 그동안에 잘해왔던 선수들을 믿어야 되는데 홍창기, 신민재, 오지환 이런 선수들 지금 굉장히 부진하단 말이에요. 특히나 오지환 선수는 수비 쪽에서도 지금 몸이 안 좋은지 특히 순발력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한화 경기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투수들을 도와주지 못했고 또 그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났고요. 요즘에 또 몸이 안 좋아서 선발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LG 트윈스는 좀 위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으로 두산 베어스. 두산 베어스는 주중에 LG에게 루징을 당했어요. 그런데 주말에 SSG를 맞아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진을 0으로 이번 주에 마진을 0으로 맞춰놨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괜찮았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주에만 괜찮은 게 아니라 최근 행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 그냥 버텨줬다? 요런 정도로 보여지네요. KT 위즈. 지금 솔직히 LG와 KT 위즈가 거의 탑2처럼 상위권에서 계속 붙박이로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팀이 이번 주에는 전부 플러스 마진이 이번 주 마진 0으로 기록했습니다. KT 위즈 같은 경우는 주중에는 롯데 제일 지난주에 세게 잘 나갔던 롯데랑 붙었는데 1승 1패 그냥 했죠. 한 경기가 왜 없죠? 자, B였습니다. 그래서 우천 취소가 됐고요. 자, 주말에는 키움을 맞이했어요. 키움 대 KT의 대결은 사실 1등과 꼴찌의 대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움이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1승 1무 1패. 와, 이 1무도 엄청났죠. 연장전까지 거치면서 무승부가 됐고요. 그래서 이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12팀을 맞이해서 요 정도를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키움이 이제는 뭐 연패를 좀 하고 있고 패배가 많긴 하지만 그렇게 만만한 팀은 아니긴 합니다. 자, 어쨌든 KT 위즈도 마진이 제로. 자, 상위권 팀이 조금 주춤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삼성이 굉장한 약진을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팀들 살펴보겠습니다. SSG 랜더스. 주중에 NC를 맞아서 한 경기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 보면 무승부가 있어요. 1승 1무 1패. 굉장한 접전을 벌였던 거죠. SSG 랜더스와 NC 둘 다 중간에 SSG 랜더스는 그래도 조금 위쪽에 있었는데 NC도 만만치 않게 버티기가 잘 되고 있는 팀이죠. 이 두 팀이 만나서 치고받고 아주 세게 붙었었고요. 두산에게 한 방 당했어요. 그쵸. 주말에 두산에게 한 방 당하는 바람에 마이너스. 자, 그래서 SS 랜더스가 좀 있다가 볼 키움과 더불어서 유의하게 두 주 연속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한 팀이 되어 버렸습니다. SSG 랜더스가 그동안 조금 괜찮아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에서 조금 흔들림이 있네요. 이번 주 새로운 매치업에서 요 좀 반등의 요소를 보일지 SSG 랜더스가 아니면 계속 하락세를 걷게 될지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롯데. 롯데는 지난주에 너무 잘 나갔던 팀이죠.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왜 이렇게 세졌지? 잘하는데?' 이런 느낌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주에는 약간 주춤했어요. 일단 KT 1위 팀을 만나서는 잘 버텼습니다. 1승 1패. 근데 주말에 기아를 만나서 한 방 먹었네요. 루징 시리즈 기록. 그래서 기세가 좋았던 롯데도 살짝 꺾인 그런 한 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NC 다이노스. NC 다이노스는 중간에서 정말 잘 버티고 있던 마진, 이번 주에 마진 계속 제로거나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막 이러면서 잘 버텼던 팀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마이너스 3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SSG랑 붙어서는 잘 버텼어요. 1승 1무 1패로.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삼성을 만났는데 삼성에게 거의 힘도 못 써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물론 아깝게 쪼끔씩 뒷심에서 쪼끔 더 하나만 요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안 됐죠. 삼성은 그게 됐고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 수입패를 당해 버렸어요. 이게 너무 컸죠. 그래서 NC가 이번에 쭉 이번 주에 마이너스 3 이거는 좀 타격이 크죠. 그동안 실력적으로 쫙 올라가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확 내려가지도 않았던 NC가 이번에 한 일격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번에 이것을 역시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키움 히어로즈. 자, 키움 히어로즈가 2주 전인가요? 살짝 반등의 기미를 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탈꼴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2, 이번 주에 마이너스 3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삼성을 주중에 만나서 수입패를 당했어요. 야, 이 삼성을 만난 두 팀이 이번 주에 워낙 타격이 크네요. 그쵸? 두 팀이 둘 다 마이너스 3이네요. 주말에는 KT를 만나서 나름 잘했어요. 잘 버텼어요. NC도 그렇고 키움도 그렇고 사실 삼성하고의 수입패를 빼면은 잘 버티긴 했네요. 나머지 한 팀하고는 어떻게 똑같이 1승 1무 1패죠. 그렇게 됐는데 둘 다 삼성을 만나서 수입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키움 히어로즈가 전력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 그 젊은 선수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음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를 잘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패배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만약에 이번 주에도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또다시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 최하위권의 이 골이 점점 깊어지게 되겠죠. 이 팀도 좀 반등의 뭔가를 마련해야 되는 조금 위험한 지경까지 지금 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의 대진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로 인한 그래프 봐야 되겠죠? 순위 그래프.
자, 이번에 순위 그래프가 어떻게 됐나? 요렇게 됐습니다. 자, 보면 위에 이 두 팀 굳건합니다. 계속. 굳건한데 이 게임 차는 사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해서 플러스 마진을 기록했었거든요, 지난주까지. 근데 이번 주 두 팀 다 주춤했죠. 두 팀 다 마진 0 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는 와중에 자, 보세요. 와, 요 팀. 쭉 나락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여기까지 3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와, 이 상위권이 사실 이렇게 위치를 변동시키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승이에요. 삼성이죠. 삼성이 쭉 연승으로 말미암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게 이 위까지 판도를 흔들어낼 수 있을까요? 나중에 오늘 맨 마지막에 이번 주에 매치업 볼 텐데 재밌습니다. 요 부분 이 상위권을 흔들 수 있게 될지 요 관전 포인트가 아주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3위로 계속 연속해서 잘 지켜왔던 SSG죠. SSG가 이번에는 삼성의 반드와 더불어서 SSG는 반대로 못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자, SSG 그래도 요 위에 네 팀은 좀 굳건하게 자리를 좀 지키고 있는 팀들이거든요. 여기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얘기한다면 삼성이 탑2 2강을 흔들 수 있을까? 또 하나 SSG 랜더스는 4강에서 탈락이 될 수 있을까? 자, 요 부분, 요 두 팀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내려가게 될지, 요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공동 5위가 세 팀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세 팀 중에 한 팀이 쭈쭈쭈쭈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NC죠. 자, NC가 이번에 삼성에게 수입패를 당하면서 순위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요 팀들, 5, 6, 7, 8, 9. 자, 이 팀들은 사실 승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연승하거나 이기거나 조금만 연달아 지거나 하게 되면 순위가 요동을 쳐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순위들, 지금 요동치고 있는 이 순위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자, 현재 지난주 공동 5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 두 팀들도 있고요. 그렇죠? 기아와 그 다음에 두산이죠. 기아와 두산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지금 와, 쭉 순위가 뚝뚝뚝 떨어졌다가 이번 주에 반등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한화죠. 자, 한화 같은 케이스는 오랜만에 정말 플러스 마진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순위도 치고 올라왔는데 음, 좀 아까도 사실 얘기했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너무 크긴 해요. 특히 투수 쪽에서 선발에 대한 쪽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쨌든 반등했단 말이에요. 타력의 힘으로. 요게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이게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까? 아니면은 다시 여기서 흔들릴까? 요 부분. 자, 그다음에 NC 내려갔고. 아우, 여기 이 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힘 못 쓰고 있죠. 롯데. 자, 근데 요 팀들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게임차 별로 없대도요. 또 다음 주에는 요 순위가 어떻게 요동치고 있을지 요 부분 되게 재밌습니다. 이 팀 중에 어떻게 힘을 조금 더 내서 이 상위 네 팀을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금 요 4위로 내려앉은 SSG 지금 조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요 흔들림을 파고들 만한 강한 성적을 내는 팀이 있을까요? 여기 요 조금 상위와 하위가 갈려져 있는 듯한 이 느낌, 요 느낌이 뭔가 이제 크로스가 생길 수 있을지 요거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이번 주에?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키움. 키움이 요 부분이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하더라도 요 사이가 게임 차이가 얼마 없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벌어지는 게 한 번 더 벌어진다면 이 10등에 대한 어떤 순위 변동
당분간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요 부분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뭐. 음. 자, 이렇게 해서 순위 변동까지 봤고요. 자, 지금까지의 기록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팀별 타자들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KT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타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2위가 지난주까지 LG였거든요. 바뀌었죠. 한화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이번 주에 한화의 타격 실력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얘기예요. 화력 대폭발. 진짜 대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가 사실 타자들 무시무시합니다. 노시환 있죠. 강백호 있죠. 그건 뭐, 그리고 포수 허인서 선수가 너무 잘합니다. 강력한 공격형 포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인서 선수를 비롯해서 공격력은 지금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한화의 이 타격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 타격은 사실 솔직히 사이클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타격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꽤 있는데요. 이 한화의 타격 어디까지 갈까? 한화가 타격이 계속 이 좋은 변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아시잖아요. 조금 있다가 팀 투수 기록 볼 텐데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어떻게 될지. 자, 어쨌든 요 부분이 요동을 쳤어요. 그리고 역시 삼성, LG 이 상위 KT, LG, 삼성, SSG 요 팀들이 타격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타격이 키움이 계속 그러니까 반등이 확 되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조금 부침이 있고요. 롯데도 하위권에 있네요. 자, 이제는 팀별 투수 기록 살펴보도록 하죠. 자, 투수 기록. LG가 여전히 1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비하면 이 팀 ERA가 LG도 많이 떨어졌어요. 아직도 1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번 주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1위다운 투수력을 보여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떨어졌고 그래도 아직도 계속 좋다. KT, LG, KT, 삼성 요 세 팀의 단단함은 타격도 괜찮지만 투수력도 괜찮다. 일단 지키는 게 되니까 타격의 부침이 좀 있더라도 그래도 상위권을 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삼성이 요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력과 더불어서 지금 연승을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보여져요. 그다음에 역시 투수력이 좀 안정적인 팀들이 그래도 올라올 여지가 많거든요. 두산, 롯데. SSG가 지금 6위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하락세로 들어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 계속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팀. 누구예요?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타격에 의해서 그냥 좌우되는 팀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팀 투수력이 지금 너무나 약해요. 특히나 보실래요? WHIP. WHIP가 1.65예요. 예전보단 그래도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이건 너무 낮죠. 그리고 이 상위 팀들 보세요. 1.3점대의 WHIP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인당 출루 허용률이 이만큼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 팀 투수 기록 살펴봤고요. 이제 개인별 기록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개인별 기록을 한번 보자면 역시 박성환 선수가 타율 면에선 계속 고공행진 3할 9푼이에요. 자, 그런데 OPS 한번 살펴보죠. OPS가 1위가 박성환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오스틴입니다. 자, 사실 LG가요. 지금 타격 쪽이 엄청 팀 전체 슬럼프? 자, 슬럼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일단 문보경 4번 타자가 빠졌죠. 그러면서 오는 좀 힘의 부침 요런 것 때문에 2위다운 타격 성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오스틴이 거의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혼자서 거의 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오스틴이 없었으면 LG가 지금 2위 기록하고 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오스틴이
잘하고 있습니다. OPS 전체 1위예요. 자, 여러분들 OPS 1점이 넘는 괴물 타자 현재 4명입니다. 누구예요? 박성환, 오스틴, 최영우, 유지혁. 야, 이 중에 최영우, 유지혁 둘 다 어떤 팀? 삼성. 그러니까 삼성이 잘하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서 보여지죠. 두 명의 괴물 타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와, 이 최영우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FA를 몇 번 거쳤어요. 그 FA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고향팀으로 돌아갔잖아요. 너무 나이가 많아서 계속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에 삼성이 최영우의 영입은 정말 신의 한 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그런 팀, 그런 선수예요. 야, OPS 1. 와, 정말 대단해요. 여기 보면은 일단 출루율만 보면 박성환이 뭐 압도적이죠. 그쵸? 압도적입니다. 이걸로 잘하고 있는데 근데 장타율 쪽을 보면 그렇진 않죠. 장타율은 오스틸이 야, 0.662 엄청난 장타율. 보죠. 뭐 홈런 9개, 3루타가 3개예요. 요 부분 좀 흥미있는 부분이에요. 오스틴이 3루타를 3개나 쳤다? 이런 것도 홈런이 역시 많죠. 그리고 이 장타율 좋은 최영우도 홈런이 7개고요. 그리고 2루타도 7개가 있습니다. 오스틴은 2루타도 10개. 그러니까 이 장타율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쳤다 하면 그냥 쫙쫙 나간다는 얘기. 굉장히 특히나 최근에는 바깥쪽 공에 대한 공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밀어쳐서도 장타를 굉장히 잘 치고 있습니다. 타자들 기록 이렇게 봤고요. 이제 개인별 투수 기록 살펴보도록 하죠. 여전히 ERA 1위는 웰스입니다. 근데 웰스가 마지막 경기 망했죠. 제일 최근 경기를 이 선수가 계속 자책점을 나왔을 때 거의 0점을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선발 투수로 나왔어. 근데 이번에 몇 점 줬죠? 4점 줬나요? 5점 줬나요? 뭐 어쨌든 굉장히 마지막 경기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패전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RA는 1점대였는데 그래서 2점대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고요. 후라도 올러, 김진욱 이런 선수들이 이 개인별 ERA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뭐 최민석, 오원석, 오원석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별 승리가 지금 4승인 선수들이 올러, 오원석, 그다음에 보실리 요즘에 조금 아쉽죠. 조금 그래서 초반에 너무 극강이었다가 그다음에 김건우, SSG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투수입니다. 토러스트 이렇게 있고요. 자, 4승 팀, 4승 선수들 이렇게 쭉 포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투수들 성적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금주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선정한 금주의 키워드는 삼성의 실력 어느 것이 사실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 키워드는 그러니까 삼성이죠. 자, 삼성은 조금 올해 들어서 굉장히 좀 희한한 행보를 벌이고 있어요. 아마 7연승을 처음에 거뒀을 거예요. 하면서 1위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전문가들이 예상했듯이 역시 올해 삼성은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1위권을 딱 탈취한 뒤에 이 삼성은 웬만해서는 1위 놓칠 것 같지 않다. 어디까지 갈까? 지켜보자 했는데 거짓말처럼 그 다음에 7연패를 했나요? 와, 확 연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4위까지 쑥 떨어져 버렸죠. 자,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부상자의 여파가 잘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파가 너무 심하구나. 역시 어쩔 수 없나?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어찌 조금씩 반등의 기미를 보이더니 다시 7연승 쫙 하면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현재 3위까지 올라왔어요. 자, 어떤 게 삼성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자, 연승했을 때의 모습,
연패했을 때의 모습. 자, 지금 연승했을 때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것은 구자욱이 돌아왔습니다. 아직 김영웅은 없어요. 그죠? 안타깝게도 조금 더 오래 걸린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는데 어쨌든 구자욱이 돌아왔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김재훈 선수예요. 자, 이 김재훈 선수가 예전에 KT 시절부터 마무리를 잘하긴 했지만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불안한 마무리예요. 이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힘으로 구위로 꽂아 놓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이 구위가 살짝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지친 기미가 보였을 때나 이랬을 때는 끝내기 홈런도 자주 맞고요. 좀 불안불안하죠. 이랬는데 이번 주 들어서 이 김재현 선수는 뭐예요? 무슨 삼진으로 그냥 힘으로 막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와, 각성했나? 달라졌나? 요 부분 이게 아무래도 세이브 안정적인 세이브 투수가 있다. 이 얘기는 팀에 굉장히 큰 플러스 요인입니다. 자, 사실 이것 때문에 LG가 시즌 초반에 위태위태해도 계속 2 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잘했던 이유가 유영찬 선수였어요. 유영찬 선수가 어찌 됐건 10 개의 세이브를 연속으로 그냥 걷어 버렸잖아요. 이런 안정적인 세이브 투수가 있느냐? 근데 지금 LG에는 그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실제로. 자, 반면에 삼성은 김재윤이란 선수가 계속 세이브를 맡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또 그럼 요즘 실력이면 맡길 수 있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연승 이제 잠시 후에 또 금주의 매치업 이번 새로운 매치업을 볼 텐데 이걸 통해서 계속 갈까? 어떤 게 삼성의 진정한 모습일까? 연패 때 모습, 연승일 때 모습? 요거 궁금한 거. 올 이번 주의 키워드는 바로 삼성의 진정한 모습은 뭘까라는 거였어요. 자, 뭐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워낙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어떤 모습이 진짜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이제 마지막 매치업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금주의 매치업. 자, 재밌는 부분이 제가 계속 매치업 살펴보겠습니다를 조금 언급했었거든요. 뭐냐면 이 팀이요. 삼성과 LG가 붙습니다. 살짝 제가 보기에 지금 LG 위기예요. 특히나 타선이 고구마 타선이에요. 그리고 잘 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성을 주어야 할, 잘해 주어야 할 선수들이 계속 반등을 잘 못하고 있어요. 오주환, 신민재, 홍창기 이런 선수들이죠. 거기다가 문보경 빠졌죠. 반면에 그동안 잘 버티고 버팀목이 되어줬던 송창희, 천성호 그리고 새롭게 올라온 이재환 이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되는데 이 부침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선수들은. 송찬이도 잘하다가 조금 지금 약간 소강 상태죠. 천성호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전히 잘하고 있긴 하지만 이재원은 올라와서 한 경기 딱 잘했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닥 좋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 거기다가 투수들도 계속 타자들이 이렇게 좀 점수를 먹어주지 못하니까 약간 어려워함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LG 좀 위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LG가 버틸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여전히 선발이 그래도 괜찮긴 합니다. 주말 한화전을 맞아서는 사실 3게임 다 선발이 좀 별로였어요. 기대치만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선수들이다. 그 선수들이 의 힘으로 여전히 또 버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만났잖아요, 삼성. 이 강한 연승의 팀을 만나서 계속 쭉 밑으로 갈까? 자, 요거 궁금하단 말이죠. 삼성 연승했어요? 7연승 했어요. 지금 7연승 중이에요. 여기에서 계속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난번에는요. 삼성이 7연승 했다가 다시 연패로 빠졌단 말이에요. 7연패에 빠졌죠. 자, 사실 연승을
감독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위닝을 원하죠. 왜냐하면 연승을 계속하게 되면 그 연승을 유지하는 동안에 피로도가 쌓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피로도가 한번 빵 터지면 다시 연패로 가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삼성과 LG가 만나서 삼성이 상위권, 이 탑2, 1, 2위가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이 부분을 깨버리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연승의 후유증이 반대로 나타날 수 있는 매첩이 될 것인가? 와, 정말 궁금합니다. 2위와 3위의 싸움. 이번 주중 매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최고의 관심사 매첩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NC와 롯데. 자,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두 팀이죠. 특히 NC는 조금 하락세가 지난주에 두드러졌었고요. 롯데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어요. 자, 이런 두 팀 만났는데 여기서는 서로 너를 밟아야 내가 산다. 이런 팀이죠. 자, 그다음에 SSG와 KT. SSG가 주말에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두산을 맞이해서 루징을 거뒀단 말이에요. KT 잘 나가고 있어요, 계속. 뭐 괜찮습니다. 지난주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진 제로를 기록하게 하면서 그냥 조금 아쉽기는 했지만 야, 0이 아쉽대요. 1이라서 그래요. 하지만 KT는 여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음, 1위와 4위의 대결. 약간 하락세를 거치고 있는 SSG가 만약에 이 KT를 만나서 또 루징을 거두게 된다. 조금 힘들어질 것 같죠. 그러면은 4강권 이 상위 4팀에서 내려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위기입니다. 그쵸? 자, 그다음에 두산과 기아가 붙습니다. 중위권에 맞수가 붙었네요. 자, 두 팀 다 최근의 행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두 팀의 결과 어떨까요? 요 부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나와 키움. 잘 나가고 있는 하나와 이번 드디어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키움. 계속 지금 어렵게 여겨지고 있는 키움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현재 최근의 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한화가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한화의 투수진은 지금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키움의 공격력도 제일 안 좋은 팀 중에 하나거든요. 야, 요 두 팀. 한화가 여전히 강한 공격력으로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못한가? 요 팀도 그걸 봐야 되겠죠? 자, 주말 대전으로 가자. 주말에는 롯데와 두산이 붙습니다. 야, 이 중위권 팀들, 중하위권 팀들은 뭐 한 번 한 번 매치업에 따라서 그냥 요동을 칠 거예요. 이 두 팀도 재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위권 중에는 힘 있는 두 팀이거든요. 힘 있는 두 팀이 또 어떻게 붙을지. 자, LG와 SSG가 붙습니다. LG는 주중에 삼성과의 3연전을 거친 다음에 주말에 3연전이에요. 야, 이 LG 저는 조금 궁금해요. 이번 주 LG. 2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팀인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조금 이제 판도가 바뀌는 상위권 판도가 바뀌게 되는 한 주가 될지. 자, 이번 주에 LG 성적 한번 살펴볼 만하고요. SSG는 또 이런 LG를 맞아서 또 잘 싸워야 되겠죠. 자, 삼성은 기아랑 붙습니다. 주중에 LG와 붙고 주말에 기아와 붙어요. 어떻게 갈까요? 야, 워낙에 올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 잘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예요, 지금. 기아 역시 중위권에서 여기 삼성을 만났는데 지난주에 삼성을 만난 두 팀은 완전히 나락으로 갔거든요. 그렇죠. 수입패를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궁금합니다. 키움과 NC. 키움은 한화와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NC와 만나요. 자, NC는 지난주에 분명히 좀 하락세였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역시 LG 특유의 그 버티기 모드를 가지고 다시 중위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될지 아닐지 요 매치업도 궁금합니다. 자, 하나는 주말에 1위
KT를 만납니다. 자, 주중에 10위 키움을 만나고요. 주말에 1위 KT를 만나요. 도대체 한화는 이번 주는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까요? 자, 힘차게 반등을 했어요. 굉장히 안 좋았고 팀적으로도 너무나 시끌시끌했고 막 감독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했던 한화인데 그나마 성적으로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이게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극과 극의 두 팀을 만납니다. 궁금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간 야구 이야기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내가 응원하는 팀은 지금 잘하고 있나요? 또 다음 주에는 어떤 매치업이 있을까요? 자, 매일매일의 우리 팀의 성적에 대해서 웃고 울고 속상하고 막 여러 가지 기분이 요동치는 우리 팬들이잖아요. 자, 한 주간 또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데이터 계속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번 주 준비에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 분석하는 부분에 선수들 타자 부분은 제가 조금 많이 바꿨어요. 오피스 부분 같은 거는 안 나왔었거든요. 지난주까지. 요런 부분 계속 고쳐가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힘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주간 야구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빠이.